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죠.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더라도 문제를 푸는 도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적용 범위죠. 가등기 담보법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주의하실 것은 뭐 해야 되죠?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물의 가액이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 만약에 채권액보다 더 크지 않는다면 이 가등기 담보법은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되는 거냐면 혹이 하나 추가된 거다. 다시 말하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매도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실행 통지를 하고 바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요 2달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이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아야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겠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등기하지 않아도 본등기를 또 하지 않아도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려 붙이는데요.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뭐죠? 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그 가치가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도 하고 물상보증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에게도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끝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하면 끝인데, 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첫째, 원칙입니다. 청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돈을 갚아야 한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 선의 제3자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자기 앞에 뭐가 돼 있냐면 등기가 돼 있죠. 개소리가 좀 나네, 그죠?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밖에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양도 매도 담보의 경우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었을 때 그 제3자는 선이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선의 제3자로서 만약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자, 문제를 보죠. 먼저 레벨 1입니다. 1번.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에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해야 되니까 1번 돈 1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 원 산다네 다이아 반지 동산이죠.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2번은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매도담보입니다. 환매니까.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양도담보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뭐죠? 가등기 담보죠. 그래서 나머지 2, 3, 4, 5번은 결국은 부동산에 관한 양도, 매도, 가등기 담보이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지만 1번은 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이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번입니다. 틀린 걸 찾죠. 당사자 사이에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활용된다. 이게 뭐죠? 가등기 담보죠. 개념이고. 2번 가등기 담보도 가등기 담보권의 일종인데, 자,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잖아요. 따라서 저당권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물상대에 인정이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담보권 실행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물론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로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니까 경매할 수 없다. 5번이 X가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오는 걸 찾습니다. 1번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자, 요거죠.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죠. 자,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고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다 그랬죠?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만점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는 거죠. 5번 경매만 할 수 있다? 아니죠.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취득의 실행도 가능하니까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죠.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1번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1번은 뭐죠? X죠. 그죠? 왜 X입니까? 반드시 아니죠. 왜냐하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도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해야 한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2번은 실행 통지라고요. 통지하면 몇 개월을 기다립니까? 2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2달이 청산기간이니까 맞는 지문이고 3번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양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권리가 소멸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돈을 받냐면 원칙적으로 청산금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청산금에 대하여 담보 권리자에 통지된 평가의 범위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만 이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툴 수는 없고 뭐만 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 가등기 담보권도 양도성을 가진다. 맞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처럼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인데 별채권은 뭐냐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돈 다 달라, 완주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인데요. 이 별채권은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별채권이 저당권자에게도 인정된다는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매도 담보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니까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 이게 만약에 뭐 맞아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고요. 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5번 물상대성 인정이 되겠죠. 왜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니까요.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가담법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재매매 예약이 뭐죠? 가등기 담보인 거죠. 2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인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죠.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사적 실행에 의한 채권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당권에 비해 불리하다. 이게 뭐냐면
처분 청산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이 점에서는 저당권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4번 귀속 청산해야 됩니다. 처분 청산에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권리를 취득을 목적으로 한 담보계약에도 물론 준용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올바른 거, 맞는 걸 찾네요.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지문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저당권 바꿔볼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X죠.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 미래에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는 잘 모르겠으면 문제 푸는 어려운 저당권으로 바꾸면 되겠죠. 2번도 X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분례 양도 이전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작년에 요 3번 지문의 취지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 이거를 저당권으로 바꿔볼게요.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권 실행 전까지 담보 목적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저당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거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설정됐다 그래서 채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죠. 채무자인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 매도담보 설정자가 점유 사용하고요. 용익권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담보가등기로서는 공시방보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약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임차권은 박탈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채권 행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보증금에 반환과 청산금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지문만 맞는 거죠. 자, 18번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 지급할 청산금.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잠깐 좀 볼까요? 자, 어떻게 계산하죠? 목적무예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이거는 또 어떤 문제냐면 가등기 담보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 이걸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 저당권자의 경우는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뭐까지만요? 경매 신청까지만 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권자의 굉장히 지나치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일단 채권자 네가 알아서 하되 만약에 누가 압류 등을 하면 이 청산금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라. 그럼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나눠주겠다라는 의미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는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맞는 질문이고 공탁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알아서 이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3번 가등기 담보단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실행 통지를 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담보 가등기가 실행이 되면 권리가 박탈되는 대신 다만 청산금 범위 안에서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자, 일단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자로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 취득을 실행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또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고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봐도 되겠죠? 청산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에 가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 두 가지만 공지하는 거죠.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청산금은 실행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 아니죠. 모든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자신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는 채권은 뭐 해야 돼?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니까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한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약에 제3자가 대의변제했다면 구상권도 인정이 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겠죠. 큰 의미는 없고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자, 틀린 걸 찾네요. 자,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커야 되거든요. 따라서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2, 3, 4, 5번은 반복적이고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투기한 소멸원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이죠. 틀린 걸 찾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보자고요. 자, 언제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받기 전이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거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났거나 선의 제3자 권리를 취득했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고요.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자,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잖아요. 가등기 담보는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까지 변제하면 됩니까?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더 이상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12번이죠.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누가 하는 거죠? 채무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1번 양도담보 목적물임을 알고 채권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거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4번, 5번 보시되 큰 의미 없고 특히 4번 같은 거 보시면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 침해를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양도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양도담보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설정자는 그죠?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도 반복적이네요. 답은 2번이고 요 4번 같은 질문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입니다. 사례 문제죠. 이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좀 어렵게 낼 때는 사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1번 갑은 은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를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전됐으니까 뭐임을 알 수 있죠? 양도담보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1번 을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갑에 대한 대금 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왜요? 부종성 때문에 같이 가야죠. 2번 건물 잔대금이 토지 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현저 적다, 불공정하다면 따져봐야 되겠죠. 3번 갑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용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의권은 병이 갖는다? 예, 그죠. 왜요? 양도담보 설정자인 병이 갖는 거죠. 5번 을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는 자에 대하여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점거하는 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병이 해야 되니까 답은 5번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참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죠. 기출문제네요. 갑은 을의 토지에 대해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걸 찾네. 기출문제니까 제가 따로 또 영상 올려드리겠죠. 답만 볼 건데 자, 몇 번이 답인가요? 5번이 답이네요.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득하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소멸되므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 목적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양도담보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밖에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도담보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약정 당시 윗토지 시가가 원리금에 미달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거거든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보시면 약정 당시 윗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된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청산 절차 뭐 할 필요 없어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겠죠.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갚는다면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보시면 3번 위 약정 당시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을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윗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었다면 양수인이 뭐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선이란 말이 없어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3번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니까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공사대금, 잔대금 채권을 담보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값소 시가 2억 원 상의 토지에 을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네요. 자, 맞는 걸, 옳은 걸 찾는데 1번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났다고 하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청산금을 받았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 가담법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변제액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하면 의뢰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들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5번도 X고요. 답은 뭐죠? 취득한다 X고 맞는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 그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